1919년 조선의 하늘이 울었습니다. 3.1운동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일부 나라 없는 민족, 스스로 나라가 되다. 일제의 무단 통치 아래 조선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붉은 벽돌 건물 2층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임시헌법, 국호, 삼권분립, 국무총리. 망명지에서였지만 그들은 진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라다. 이부 외면과 조롱 속에서.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국제사회도 이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폭도들의 사칭 정부, 도망자의 아지트, 범죄자를 수배하듯 포스터를 뿌려라. 김구, 이동영, 이시영에게는 일본이 현상금을 걸었고 임시정부는 도망자의 정부로 취급됐습니다. 삼부 내부의 분열, 이상이 같다고 길이 같지는 않았다. 임시정부 내부에서도 갈등은 시작됩니다. 이승만 미국과 외교를 통해 독립을 얻어야 한다. 하와이에서 머물며 미국 위임 통치론을 국제무대에 제안합니다. 김구, 조소왕, 김규식 등은 격렬히 반대합니다. 조선을 또 다른 제국에 맡기자는 건가? 우리는 스스로 독립해야 한다. 1925년 임시의정원은 이승만을 대통령직에서 탄핵합니다. 그의 독단과 위임 통치 주장, 임정 불참이 이유였습니다. 이후 임시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체제를 전환합니다. 사부 무장투쟁과 외교, 끝없는 논쟁. 임시정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외교파, 국제사회 설득으로 독립쟁취, 조소왕, 김규식 등. 무장파, 무장투쟁으로 자주 독립 확보, 김구, 김원봉 등. 하지만 자금 부족, 정보 부족, 조직 분열로 임시정부는 계속 고난에 빠집니다. 오부 청살리의 별, 윤봉길의 폭탄. 1920년 김좌진 장군은 청살리에서 일본군 1만 명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 민족에 아직 칼이 있다. 하지만 내부 갈등 끝에 비극적으로 암살됩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군 최고 지휘부를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집니다. 수많은 장성이 부상을 입고 일본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장제스 총통은 그 사건 이후 김구와 임시정부의 정식 지원을 약속합니다. 전 세계가 처음으로 임시정부의 존재를 주목합니다. 육부 광복, 그러나 인정받지 못한 정부. 1945년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귀국 허가조차 받지 못합니다. 미군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고 김구, 이시영은 단순한 민간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7부 갈림길, 단독정부 대 통일정부. 이승만은 현실을 봅니다. 북한은 공산화되었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야 한다. 김구와 임정 세력은 이상을 말합니다. 남북이 함께 정부를 세워야 한다. 민족은 하나다. 1948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단독정부가 수립됩니다. 같은 해 김구는 평양으로 건너가 김일성과 남북 협상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정치적 고립 속에 암살당합니다. 8부 임시정부의 유산은 어디에?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헌신, 그들의 도피, 그들의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도망자라 불렸던 그들은 조국을 위해 가장 먼저 나라가 되려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선택 위에 서서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고. 과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만든 시간의 설계도이자 내일을 바꿀 나침반이죠. 지금까지 타임키퍼였습니다.